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한 측면인데요.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입법이죠. 그래서 이제 법을 규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게 이제 행위시죠. 행위시. 담배꽁초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법률이 2만 원 딱지대더라. 그러면 이제 2만 원 만약에 들켰다. 그럼 2만 원 딱지 부과 대상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처음 이때 당시에는 법이 아예 없었다.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정. 나중에 법이 제정이 됐다. 2만 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도로가 더러워져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서 또 5만 원으로 또 법이 바뀌었다. 이거 개정이죠. 이렇게 이제 법률이 됐건 명령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제정, 개정. 그러면 우리가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갑이 만약에 요때 버렸다. 담배꽁초를 버렸다. 또 요때 버렸다. 그럼 항상 우리 이제 사인들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대로. 버리고 안 버리고 내가 결정하는데 버렸으면 내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행위, 이걸 뭐라 그러냐. 행위시법이라 그래요. 행위시법 없네요. 그럼 책임질 일 없죠. 이때 담배꽁초 버릴 당시에는 법이 있네요. 2만 원 딱지 대상. 여기는요. 있네요. 5만 원. 이렇게 돼. 이게 행위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위시법의 적용을 대상이 된다. 행위시법.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행위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행위시법이고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를 나중에 적발을 했다. 어떤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한다. 여기 2만 원, 5만 원. 여기는 못하죠.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 자체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건 행위시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행위시법은 행위를 하는 주체 기준으로 한 분류고 그 행위 당시에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법은 처음 제정됐을 때 앞으로의 행위를 규율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효가 있다. 장래효. 개정이 됐다. 장래효. 무슨 얘기냐면은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의 국민들의 행위와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의 국민들의 행위와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겠죠? 또 만약 5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행위는 5만 원 딱지 대상이고 5만 원 딱지 떼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래요. 여기 이제 행위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규범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의 국민의 행위와 앞으로의 국가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소급효라 그래. 그죠? 이거를 소급효라고. 근데 방금 이제 지었던 것처럼 이거 소급은 원칙이 금지예요. 그도 그럴 게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 물론 이 사람이 행위를 할 당시 인식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가 행위할 당시에 법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편의상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요. 1구간에는 아무런 법이 없어서 버렸던 건데 한참 뒤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딱지 뗀다라는 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이 야, 너 옛날에 담배꽁초 버렸지 하고 이 법의 효력이 나의 과거 행위를 규율해서 들어온다면, 즉 소급해서 들어온다면 이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지금 자유롭게 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먼 훗날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되면은 공포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금지가 원칙이다 그래요.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소급 금지 원칙. 소급 금지 원칙.